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요즘 찜통더위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면 피부가 예민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피부관리법 중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민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 지수가 무조건 높은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라면 SPF 15 이상, 야외 활동을 할 땐 SPF 30 이상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땀띠가 난 부위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면 땀띠 진정에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 있는데, 베이비 파우더는 땀구멍을 막아서 오히려 땀띠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가지신 분들, 피지 닦아낸다고 세안을 자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안을 자주 하면 피지뿐만 아니라 수분까지 뺏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세안은 하루에 2~3번 정도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름철 피부 관리 상식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의 상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해부에서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학 다큐멘터리 YTN 사이언스 다큐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루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슈퍼센스 초감각의 비밀을 통해 인간에 비해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동물들을 만나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수천 년간 인간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비밀을 지켜온 기술, 바로 잠금 장치인데요. 잠금 장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8월 셋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YTN 사이언스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핵심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역시나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 기술들을 전문적인 시점에서 풀이해드리는 과학 다큐멘터리죠. 바로 YTN 사이언스 다큐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제목을 들었을 때 과학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방송을 보고 나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거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YTN 사이언스 다큐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에 대해 쉽고 재밌으면서 또 깊이 있게 다루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외에도 YTN 사이언스 다큐의 감상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격 해부 YTN 사이언스 다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과학인데요. YTN 사이언스 다큐는 평소 알지 못했던 생활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숨어있는 과학을 발견하고 이를 흥미롭게 탐구하는 프로그램 YTN 사이언스 다큐를 전격 해부합니다.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있죠. 바로 건강인데요.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장기가 개발되는 등 생명 연장에 대한 인간의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YTN 사이언스 다큐에서는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YTN 사이언스 다큐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활에 유용한 과학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기술, 전기 자동차나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상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요즘,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사이버 보안 기술,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기를 간편하게 충전하도록 돕는 무선 충전 기술 등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들을 소개합니다. YTN 사이언스 다큐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 관련 신기술과 신조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 YTN 사이언스 다큐에서는 생소하지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근래에 건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단열재 등을 이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나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명을 가져온 신소재, 휘고 구부러지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래핀과 같은 신기술들을 직접 보여주고 그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죠. 한편 이 같은 신기술들은 모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기술인데요. 바로 여기에 YTN 사이언스 다큐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내 첨단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알려줍니다. YTN 사이언스 다큐에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국내 개발 현황을 알려주는데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무인 자동차 연구에 30년 가까이 매달렸던 한민홍 교수를 만나 지금까지 그가 개발한 무인 자동차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현재의 무인 자동차 기술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YTN 사이언스 다큐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일상 속 과학의 재발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필요하지만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들이 많은데요. YTN 사이언스 다큐에서는 그런 과학기술들을 재조명하고 그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내비게이션의 필수 기술로 복잡한 도시에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GPS 기술이나 소리를 차단해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만들어주는 방음 기술처럼 그동안 너무나 당연해서 존재조차 잊고 지냈던 과학기술을 소개해주죠.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과학 다큐멘터리 YTN 사이언스 다큐. YTN 사이언스 다큐를 통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과학기술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과학기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이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말처럼 하나의 과학기술 또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처럼 일상 속 과학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YTN 사이언스 다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또 YTN 사이언스 다큐에서는 앞으로 우리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첨단 과학 기술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인간을 뛰어넘는 특별한 감각, 즉 초감각을 가진 동물들을 소개해드리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슈퍼센스 초감각의 비밀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뛰어난 시각을 가진 동물들을 만나볼 텐데요. 승민 씨, 시력이 좋은 동물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관찰력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매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매의 시력이 좋으니까 이런 말이 생긴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매의 시력은 10층 건물 위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매뿐만 아니라 독수리나 부엉이 같은 조류들 또한 인간보다 몇 배나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동물들이 얼마나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슈퍼센스 초감각의 비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땅에 사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새들은 아무래도 시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동물들이 특별한 시력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인간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술, 잠금 장치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잠금 장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동물들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초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빛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판단하는 등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력 또한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초감각이라 부를 정도로 뛰어난 시력을 자랑하는 동물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동물 중 가장 먼저 만나볼 동물은 고양이과 동물들입니다. 사자부터 고양이까지 고양이과 동물은 종류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양이과 동물들이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높은 시력을 자랑하는 이유. 바로 눈 안쪽에 있는 타페텀이라는 독특한 반사층이 있기 때문인데요. 밤에 손전등으로 이들의 눈을 비췄을 때 밝게 빛이 나는 이유도 타페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경우 낮 시력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야간 시력은 인간보다 8배 이상 좋은데요. 이 정도 야간 시력이면 밤에도 마음껏 사냥을 즐길 수 있죠. 대신 밤이 되면 사자의 눈에는 온 세상이 파란색과 초록색, 이 두 가지 색으로만 보인다고 합니다. 야행성인 고양이 또한 타고난 밤의 사냥꾼인데요. 예민한 타페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둠에 민감한 간상세포가 인간보다 6배에서 8배나 많은 데다 시야도 넓어서 밤에도 비교적 쉽게 먹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동물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의 눈은 위아래 눈꺼풀이 가운데로 모여 있어 작은 눈을 가졌지만
원뿔 모양의 눈 구조 덕에 360도의 모든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눈동자를 열심히 굴리며 먹이를 탐색하는 카멜레온. 만약 먹이를 발견하면 두 눈은 같은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선명한 입체 화면을 만들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죠. 그리고 혀를 이용해 정확하게 먹이를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동물,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의 눈은 피부에 파묻혀 있어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망막과 각막, 홍채와 수정체 등 눈의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편광 능력이란 것도 겸비하고 있는데요. 즉, 빛의 파장을 바꾸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빛의 파장이 짧아서 인간은 볼 수 없는 자외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파리처럼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 먹이도 쉽게 감지해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나볼 동물은 깨끗한 강물이나 호수에 사는 물총고기입니다. 물총고기에겐 여느 물고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먹이를 물속에서 찾지 않고 물 밖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수면 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귀뚜라미와 거미 등이 바로 물총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물총고기의 사냥 방식 또한 독특합니다. 먼저 나뭇가지에 먹이가 보이면 가까이 다가간 후 먹이를 향해 강력한 물총을 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먹이를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물 안에서 밖을 보면 빛의 굴절 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총을 엉뚱한 곳에 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물총고기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죠. 바로 물총고기의 눈이 빛의 굴절 현상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특별한 시력은 물총고기를 이름 그대로 물총의 명사수로 만들었죠. 동물들이 가진 초감각, 그중 시력은 주로 먹이를 찾는 데 쓰였습니다. 야간에도 대나처럼 환하게 볼 수 있고 자외선까지 감지하는 특별한 시력으로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잠금 장치. 사회가 발전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잠금 장치 또한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소중하게 지켜주는 기술, 잠금 장치의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잠금 장치의 과거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잠금 장치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등장한 잠금 장치의 열쇠는 그 크기가 무려 60c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열쇠로 열어야 했던 잠금 장치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인들은 내부에서 문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나무 빗장을 개발했습니다. 이 빗장을 열기 위해선 문 밖에서 그 길이가 60cm나 되는 열쇠로 열어야 했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것처럼 작은 열쇠로 여는 자물쇠는 로마 시대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소형 자물쇠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무역 상인들이 특히 유용하게 사용했죠.
그리고 자물쇠는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잠금 장치의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물의 역할도 했는데요. 당시 부유한 계층 사이에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자물쇠가 인기를 끌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잠금 장치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잠금 장치 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잠금 장치가 장착돼 있는 곳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디지털 도어락은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문을 열 수 있는 잠금 장치인데요. 최근에는 비밀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더욱 간편하게 문을 열 수 있는 디지털 도어락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일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비밀번호 없이 열 수 있는 디지털 도어락. 바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지문이나 홍채, 정맥 등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저마다 다른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문을 열 수 있는 기술인데요. 생체 정보는 사람마다 각기 달라 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최근 그 사용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중 지문 인식이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지문보다 더 정확한 홍채나 망막을 활용한 기술과 손등의 정맥을 활용한 기술, 그리고 얼굴을 활용한 안면 인식 기술 등도 서서히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도어락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도어락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미래형 잠금 장치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문의 노크만 해도 잠금을 풀 수 있는 잠금 장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유경 씨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잠금 장치가 장착된 문에는 노크 패턴을 인식하는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인데요. 나만의 노크 패턴을 등록해 놓으면 노크만 해도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잠금 장치는 스마트폰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스마트폰과 연동된 도어락을 가리켜 스마트 도어락이라고 하는데요. 미래형 잠금 장치로는 이런 스마트 도어락이 주를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크 패턴을 인식하는 도어락을 비롯해 다른 스마트 도어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스마트 도어락. 그중 사전에 인증된 스마트폰을 들고 등록한 패턴의 노크를 하면 간단하게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도어락입니다.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문을 열 수도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외부에서 원격 조작을 통해 친구나 지인이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마트 도어락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단, 여느 도어락과 달리 문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닥 쪽에 위치한 잠금 장치가 위로 올라가면 문이 잠기고 아래로 내려가면 문이 열리는 건데요. 그래서 문을 완전히 부숴버리거나 문 아랫면을 절단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강제로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순하고 커다란 나무 빗장과 열쇠를 시작으로 스마트 도어락까지 발전한 잠금 장치. 수천 년간 인간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비밀을 지켜온 잠금 장치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잠금 장치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잠금 장치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을 잠그고 또 열 수 있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참 많은데요. 이런 스마트 도어락은 머지않은 시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도어락은 한 번씩 비밀번호로 바꿀 때마다 번거로웠던 적 있으셨을 텐데요. 스마트 도어락은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서 보다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동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중 사자는 밤이 되면 모든 사물을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본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동물들은 인간만큼 다양한 색깔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인 포유류는 낮이든 밤이든 대부분 색깔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흑백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신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등 다른 감각도 발달되어 있어서 인간만큼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불후의 명작은 동물과 인간의 시각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 소개될 명작 다큐멘터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8월 셋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한 주를 알차게 만들어 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학 시즌2. 사이좋은 모녀도 수학 연산 앞에선 원수가 된다? 아이의 연산 실수도 줄이고 모녀의 수학 궁합도 맞추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스마트폰, TV, 반도체 등 이들은 모두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어렵고 생소하지만 신비로운 세계, 양자역학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단순한 치킨은 가라. 치킨의 무한 변신. 차별화된 전략으로 치킨 사업에 성공한 장정용 대표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현대인들에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과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 헬스 라이프. 이번 시간에는 헬스클럽 팔 운동기구 사용법과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을 손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미니 정원 테라리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후 8시 헬스 라이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가수 안치환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8월 셋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TV 더보기 30번째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더운 여름, 갈증도 해소하고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인 과일 주스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파인애플 주스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란 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데요. 더 큰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요즘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아마씨의 기름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아마씨 기름의 지방산과 파인애플 주스의 브로멜린 효소가 만나서 그 효과가 더욱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수박 주스 또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음료인데요. 수박은 수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이코펜, 아르기닌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체지방을 줄여주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올여름 시원한 주스로 다이어트 걱정 없이 갈증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위에 지치지 않는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구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